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아카데미 1회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감소의 개수가 가장 높은 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감소의 개수가 가장 높은 장기는 4번에 있는 허파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허파 내부에는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죠. 초음파는 공기 성분을 만나게 되면 투과가 되지 않고 에너지가 소실되는 감쇄가 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공기와 관련된 허파라든지 위장과 관련된 포인트들 또는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기로 출제가 된다면 감쇄 개수가 가장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Q인자 값이 낮은 초음파 탐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Q팩터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요. Q팩터는 크게 높은 Q팩터, 하이 Q팩터와 로우 Q팩터로 구분되어집니다. 하이 Q팩터는 이런 식으로 높고 대역폭이 좁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로우 Q팩터는 이런 식으로 넓은 상태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파의 대역폭이 좁고 음파의 대역폭이 넓은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음파는 이런 식으로 길게 쭉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는 반면 로우 Q팩터, 낮은 Q팩터 값은 음파가 한번 나갔다가 쭉 멈추고 나갔다가 멈추는 형태가 로우 Q팩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연관되는 것은 진단용 초음파 장비에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높은 Q팩터 장비는 치료용 초음파 장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Q팩터 값이 낮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은 것이 로우 Q팩터와 연관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순수음이 발생을 하고 송신에 효과적이며 공간 펄스 길이가 긴 것은 하이 Q팩터와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치료용 초음파에 적합한 것도 높은 Q팩터와 관련되는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에서 발생된 초음파가 조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탐촉자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앞쪽에는 결합층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바로 뒤쪽에는 앞전 물질이 위치하게 되고 가장 뒤쪽에 흡입층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조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은 1번에 있는 결합층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탐촉자에 대한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리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체의 깊이에 따라서 반사된 에코가 탐촉자로 수신될 때 약화된 신호의 감쇄를 증가시키는 수신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화된 신호를 증가시키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깊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보상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연관되는 정답은 4번에 있는 시간 이득 보상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TDC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영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가까운 곳과 깊은 곳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시간 이득 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신호를 증가시키는 것이 게인 컨트롤이에요. 두 가지 기능 모두 화면에서 수신된 신호를 증가시켜주는 것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깊이에 따른 보상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영상의 보상인지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시 가로막 후방에 발생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러한 포인트와 연관되는 인공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2번에 있는 거울 인공물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관되는 그림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밝게 보여지는 횡격막 구조물이죠. 가로막이 있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종양성 구조물이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반대쪽에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상태를 거울 인공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용어와 함께 연관되는 그림 특징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2차 고주파를 이용한 도플러 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다른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2차 고주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여기 있는 하모닉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모닉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2차 고주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여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딱히 모르셔도 되고요. 이 표현과 두 가지의 상관관계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고주파는 하모닉과 연관되어 있다. 이 내용만 잘 봐두시고요. 연관되는 그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하모닉 기법을 사용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옆쪽에 있는 영상은 하모닉 기법을 적용한 상태예요. 보시면 이쪽에 있는 영상보다는 옆쪽에 하모닉을 적용한 모습들이 보다 더 대조도가 뚜렷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모닉을 적용하게 되면 대조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보여지게 돼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 그래서 SNB가 증가한다, 이러한 표현 또한 하모닉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에 대한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2교시 문제에서 초음파 임상과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간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간 내 혈관 음영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요. 간 음영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에코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4번의 오른쪽 콩팥과 비교했을 때 대조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간의 후방으로 갈수록 음의 감쇄가 증가하게 됩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감쇄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에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서 깊은 곳에는 음의 감쇄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다음으로 지라와 비교했을 때 에코가 증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 간에 지방이 침착되어지게 되면 옆쪽에 있는 지라 장기에 비해서 에코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지방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지라와 비교해서 에코도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사상 탐촉자 검사가 가능한 부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러한 내용, 레디알 트랜스 나오게 되면은 탐촉자를 깊숙이 삽입을 해서 직장이라든지 또는 질 쪽으로 삽입을 해서 검사하는 것과 연관되는 개념이라서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검사 항목만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목 중에서는 전립선 검사할 때 직장 쪽으로 탐촉자를 삽입을 해서 검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방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방초음파는 볼록형이 아니라 직선형 탐촉자, 선형 탐촉자를 검사하게 되고요. 표재성 장기, 피부와 가까운 부분을 검사하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탐촉자의 방향을 표시해야 된다. 정답 3번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4번 유방암과 양성병변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유방 조직은 밝게 보이긴 하지만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피부 구조물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피하 지방, 이쪽에 보이는 형태가 유방 실질이에요. 다음으로 뒤쪽에는 근육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기본적인 유방 초음파 모습인데 이 영상만 보고 어느 쪽에 있는 유방 위치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검사를 진행할 때는 지금 탐촉자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계 방향 따졌을 때 오른쪽 유방의 2시 방향, 이런 식으로 보다 자세하게 탐촉자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유방 초음파 검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표기 방법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는 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부채꼴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누운 자세로 보통 검사하게 됩니다. 심장의 위치는 표재성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수 탐촉자보다는 중간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4번 M모드를 통해서 심장의 운동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번 포챔보에서 두 개의 방과 허파동맥, 대동맥 활을 관찰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포챔보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상이 구성되어지고요. 좌심실과 우심실을 볼 수 있고 좌심방과 우심방, 그리고 총 4가지의 방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해서 포챔보 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고요.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영상에서 붉은 온으로 표시된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간 초음파 영상인데 간 내부에 밝게 보여지는 종양성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간에서 발생된 혈관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혈관 조직이 뭉쳐서 발생된 종양성 구조물입니다. 1번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보통 이제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혈관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임상 증상이 없고 주로 다발성으로 나타난다. 보통 이제 임상 증상이 없는 것은 맞는데 다발성보다는 단일 종괴로 하나의 종괴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3번 무수히 많은 정맥 혈관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정답 3번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4번 체위 조절이나 압박에 의한 내부 에코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혈관종 자체는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삼촉자를 압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부의 혈액 흐름이 막혀지게 돼요. 손목을 꽉 쥐게 되면 손바닥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차단되어지면서 손바닥이 하얗게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탐촉자로 해당 부위를 압박하거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이쪽에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혈류 흐름이 차단되어지면서 에코도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위 조절이나 압박에 의해서 내부 에코가 변할 수 있게 돼서 4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 내부 에코가 균일한 하이퍼 에코익한 저에코가 아니라 밝은 형태로 보여지는 하이퍼 에코익한 패턴이 가장 많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깨 쪽에 있는 부분을 초음파로 검사한 모습인데요. 이쪽에는 뼈 구조물이고 여기 있는 동그란 구조물, 이 형태는 어깨에 있는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두근 건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이두근 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직선형 탐촉자,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야 되고요. 고주파수를 사용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상을 보고 어깨 초음파, 근골격 초음파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근골격 초음파는 피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사용하게 되고 직선형 탐촉자를 사용한다는 것 또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보통은 심장 문제는 반드시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근골격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남성 생식기, 고환과 관련된 부분도 잘 출제가 되는 편이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 A에서 C까지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A와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B와 C에서 필요한 수신기의 조절을 물어보고 영상을 보게 되면 A번 영상은 적절한 에코도를 띄고 있는 반면 B번은 너무 어둡고요. C번 같은 경우는 너무 밝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절한 영상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1번에 있는 게인 컨트롤을 조절함으로써 A번과 관련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깊이에 따른 수신기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다면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과 게인의 차이점 또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 구조물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가운데 있는 구조물이 방광이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자궁입니다. 자궁 옆쪽에 하나씩 달려있는 구조물은 난소고요. 영상에서 이쪽이 오른쪽, 반대편이 왼쪽이라서 여기는 오른쪽 난소 구조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해부학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의 정도 관리에 대해서 평가 목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쭉 깊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이 깊이에 따라서 동그란 구조물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가 깊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유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 측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정도 관리에 대한 항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보시게 되면 탐족자의 가까운 쪽부터 이런 식으로 쭉 반점이 나열된 부분들이 영상에서 보여진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사각지대, 데드존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옆쪽 내용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수평에 있는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또는 수직에 있는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수평 거리 분해능 또는 수직 거리 분해능과 관련된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 깊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유출이 되는지 투가 깊이에 따른 내용들이고요. 다음 옆쪽 영상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회색조가 잘 유출이 되어지는지 하이퍼한 부분부터 동등 에코 또는 저에코의 부분까지 잘 유출이 되어지는지를
표시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투가 깊이에 따른 항목, 이쪽은 회색조를 잘 나타내는지 이런 항목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영상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점이 쭉 휘어져 있는 구조물이 나타나게 된다면 두 가지를 평가한 항목이에요. 엑시알 레졸루션, 축방향 불해능 또는 라테럴 레졸루션, 측방향 불해능을 평가한 항목들입니다. 위에서 아래의 간격들, 이러한 불해능을 표현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은 엑시알 레졸루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는 양옆에 폭을 측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측방향 불해능, 라테럴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